예,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 보냈습니까? 자,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이제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뭐 겨울 다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18쪽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요게 다른 것도 어렵지만 요게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이니까 잘 들으시고, 뭐, 그 오른쪽 그 그림이 나오죠. 오른쪽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우측의 그림. 이 그림이 조금 안 좋은데, 순서를 이렇게 좀 바꾸세요. 자, 이 그림을 좀 바꿔가지고 그림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게.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가 이제 수익자예요. 이익 본 사람.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가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이 어렵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근데 이제 갑이 우리 많이 하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죠. 그죠? 자, 매달 보험 내는 걸 보험금이라 그래요. 보험료라 그래요. 보험료라 그래요. 매달 내는 걸 보험료.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한꺼번에 보험을 받는 게 보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고 보험회사 보험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만약에 보험 사고가 나면 나한테 보험금 주지 말고 병한테 줘라. 이렇게. 제3자 얘한테 줘라 그러죠. 그럼 나중에 이제 보험료는 꼬박꼬박 갑과 을이 이제 이게 보험료 계약입니다. 하고 보험 사고가 나면 이제 병이 을 보고 보험금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돈은 갑이 계속 매달 냈는데 나중에 보험금 누가 받아요? 병이 받죠. 그래 이 병을 이제 제3자 수익자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제3자를 위해서 만약에 생명보험 계약 들었다. 상식적으로 제3자의 생명보험 계약은 얘가 15세 이상이 돼야 돼요. 혹시 애들 가지고 장난칠까봐 15세 이상이 되어야 유효입니다. 13살짜리가 죽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 타겠다면 무효예요. 애들 때문에.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우리 시험 보면 아니지만 내가 이제 17세다. 그러면 이제 병이 이제 보험금 타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그러면 제3자가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 달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행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행 청구권. 그럼 언제 이행 청구하죠? 보험 사고가 발생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병이 보험금 달라 하는 걸 우리가 수익의 의사표시라 그래. 수익 의사표시에서 이행 청구권. 근데 이제 병이 보험금 달라 그랬는데 보험금을 안 줘요. 채무불이행이잖아. 채무불이행이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배 청구권. 제3자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 이행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만 있다. 이걸 시험에 잘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뭐다? 이행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럼 제3자가 이제 못하는 게 뭐가 시험 나오냐면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한 사람이야. 계약 체결 안 했어요. 계약 체결 안 했잖아. 계약은 갑과 을이 했잖아. 얘는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이게 계약이 잘못해 해제를 못해요. 해제는 당사자가 해야 돼. 그래서 못하는 게 해제권. 해제를 못해요. 또 만약에 취소권 이런 걸 못해요. 해제권, 취소권은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니까 원상회복 청구도 못해요. 원상회복. 또 취소하면 부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청구도 못합니다. 오로지 이행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다.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자, 그럼 우리 시험 범위로 옵니다. 이제 자, 보통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월 2일 날 갑이 을과 이 가옥을 1억에 팔겠다 청약했어요. 우리 성나겠죠? 매매. 여기까지는 보통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병이한테 이행 청구권이 발생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인다. 제3자를 약관을 붙여야 돼. 제3자한테 이행하는 약관을 삽입한다 그래.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제3자가 돈 받을 수 있어요. 제3자한테 이행하는 보죠.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계약하면서 단 4월 1일 날 이제 제3자 약관 붙입니다. 4월 1일 날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돈을 매매대금 1억을 나한테 주지 말고 제3자한테 이행하라라고 제3자 약관을 붙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제3자가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3자 약관을 붙입니다. 제3자 약관. 요걸 이제 제3자 약관 붙이는 걸 우리가 자 기본 관계라고 그래. 기본 관계. 또는 자 기본은 쉽죠. 또는 보상 관계라고 그래. 보상. 요걸 기억해.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이게 유효해야 돼요. 자, 그럼 보상 관계라는 뜻이 뭐냐면 자, 갑이 자, 우리 보험공할 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왜 보험사고가 나면 병이 보상금을 받느냐 이거야. 이걸 보상관계라 그래요. 이게 유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하고 제3자 약관이 유효해야 돼. 이게 무효가 되면 이제 갑은 보험료 줄 의무 없고 병은 을에게 보험금 청구 못하죠. 이게 유효해야 됩니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애울게. 자,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 그래. 요약자. 요약자는 자 계약하자고 요구하는 청약으로 요구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청약자죠. 청약으로 요구하는 사람. 이쪽은 성낙으로 약속한 사람. 낙약자라. 성낙으로 약속한 낙약자. 그러니까 이제 갑이 내가 너한테 소유권이 줄 테니까 너는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이렇게 주라라고 청약했어요. 그래요. 우리 좋다.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성낙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험금 주겠다. 매매대금 1억 주겠다고 성낙했어요. 이 사람을 채무자라 그래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채무자. 왜 채무자나? 요렇게 이행할 될 채무자라는 거죠. 위쪽이 채무자라면 누가 채권자겠어요? 병이 채권자겠어요? 갑이 채권자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에? 그러면 안 돼. 이게 채권자예요. 이거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얘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제3자란 말이야.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채무자, 갑이 채권자입니다. 자, 원래는 이제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될 돈을 둘이 제3자한테 주겠다고 약관을 붙였으니까 병한테 주는 거예요. 저 우리 택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갑이 택배사에다가 내가 택배로 줄 테니까 자 물건을 병한테 갖다 주라. 그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한테 이제 이 택배사가 병한테 택배 갖다 주죠. 많이 합니다. 자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당사자가 누구누구라고?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뭐 채무자를 내와야 돼.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얘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제3자야.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계약이 잘못되면 해제는 갑과 을이 해야 돼요. 해제권하고 취소권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해제와 취소.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말이.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을 좀 고쳐보세요. 자, 갑과 을이 이제 갑은 요약자, 이퀄적은 채권자. 오른쪽 을이 낙약자, 채무자입니다. 제3자를 위로 올리세요. 갑과 을 사이를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걸 먼저 외웁니다. 자, 갑과 을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그런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자, 그 점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제3자 수익자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이 병 사이의 관계, 이걸 무슨 관계라 그러냐면, 이걸 대가 관계라 그래요. 자, 대가. 자, 대가 관계는, 자, 갑이 왜 그러면, 자, 자기가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보험금 그 대가를, 자, 집을 팔았어요. 판 대가를 자기가 안 받고 병한테 주는 이 둘이 관계를 대가 관계라 그래. 그러니까 대가 관계, 이거는 계약하고 관계가 없어. 이거는 이제 이 계약하고 전혀 관계, 둘이 사이건. 이 사람은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가 관계는 무효가 되든, 이게 뭐, 취소가 되든, 이 계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가 관계는 상관이 없어. 대가 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정여로 줘도 되고 뇌물로 줘도 돼요. 대가 관계는 이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오늘 많이 냅니다. 자, 갑과 병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대가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가관계가 무효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왼쪽 의로 와보세요. 그러면 의가 조금 쉬워져요. 자, 양가로 1번에 의. 동그라미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누구야?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심표. 제3자로 하여금, 제3자가 누구죠? 수익자야.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그 일방이 바로 낙약자입니다.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고 이행 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하고 권리는 누가 취득한다?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뭐 예컨대 갑이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뭐 10억을 1억을 하죠. 1억에 매도하면서 갑과 을의 계약으로 낙약자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1억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말합니다. 줄거보죠. 이때 갑을 요약자, 을을 누구라 그래? 낙약자, 병을 제3자, 수익자, 제3자라 그래. 자,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두 명을 먼저 외워야 돼. 누가 채무자라고?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채무자들은 제3자한테 이행해야 될 채무자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좀 바꾸라 그랬어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 무슨 관계야?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 갑과 제3자 병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대가관계는 계약하고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대가관계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컨대 정의로 줘도 되고 뇌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양가로, 그 밑에 양가로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 예들이 나오죠. 1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조금 전에 했죠. 타인이 바로 제3자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이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또 병존적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같은 말 병존적 채무인수. 자, 그게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그 밑에 2번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채무인수란 말이 나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병존적이란 말이 들어가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병존적 채무인수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가고, 2번 내려옵니다. 출연의 원인 관계에서 1번 중에 표시하세요. 보상관계, 기본관계는 반드시 암기돼야 돼요. 여기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내부적인 원인 관계를 보상관계라 그래.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하는 원인 관계입니다. 줄거 나간다.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본질이므로 잘 기억해야 돼요. 보상관계가 잘못된 흠결이거나 하자, 흠결은 없다는 거죠. 보상관계가 없거나 하자가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해서 이게 무효나 취소가 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버려요. 이게 다음 2번 나오죠.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면, 또는 저거 무효나 취소되면 제3자의 권리가 없어지겠죠. 급부 같은 말 이행 청구권은 무효가 되어 소멸합니다. 자, 이 보험계약 보세요. 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나중에 보험사고 나도 병은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이게 무효가 되면 병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중요한 게 2번 대가관계는 누구와 누구야? 요약자와 수익자에서. 요거는
계약하고 관련이 없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대가관계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내부적인 원인관계입니다. 이거는 계약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위에서 갑이 을과 계약을 맺은 이유는 갑이 병에게 부담하는 자 10억에 1억의 채무 변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갑이 병에게 1억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갑이 저거 병에게 뇌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물로 주면 무효잖아. 무효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계약책이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가면 동그라미 3번 중요 표시하세요. 따라서 다음 대가관계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한다. 왜? 병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또 대가관계 흠결 부존재나 하자가 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이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해야 돼. 뭐가 계약에 영향 미친다고? 보상관계는 계약에 영향 미치지만 대가관계는 계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이제 성립 요건입니다. 자, 성립 요건은 양갈 1번에 요약자 갑과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됩니다.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니까 유효한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양갈 2번에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 계약 내용으로 할 것. 동그라미 2번 조심. 제3자는 계약 체결한 당사자야, 당사자가 아니야?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두세 갑과 을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얘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하라도 무방합니다. 계약 체결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돈 받으러 갈 때만 얘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태하라도 무방하다. 곧 밑에 바로 나오죠. 따라서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이나 아직 설립하지 않은 법인이라는 뜻이야. 설립 중에 있는 회사나 또는 태하라도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걸 사람은 태하라 그러고 법인은 설립 중 법인이라 그래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오른쪽입니다. 4번에 효력 오죠. 자, 효력 중요 표시. 자, 양가로 1번에 제3자의 지,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병은 언제 이 권리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냐. 이거는 이제 수익 의사 표시한 때입니다. 돈 달라! 라고 수익 의사 표시한 때. 자, 거기 539조 법조문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 줄거 보죠. 제3자는 제3자가 누구야? 네, 제3자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병이 을에게 직접 1억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택배 달라, 물건 달라, 또는 보험금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 그 전항을 제목으로 바꾸려 하면 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제3자를 위한 경우에 제3자 병의 권리는 그 제3자 병이 채무자입니다.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 이익을 받을 의사, 즉 수익의 의사 표시한 때 발생합니다. 병이 을에게 보험금 달라라고 청구한 때 권리가 발생해요. 택배 물건 달라라고 청구한 때, 돈 1억 달라고 청구한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541조 조심. 자, 이제 병이 을 보고 자 1억 청구했어. 수익의 의사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행 청구권이 발생했잖아. 또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어.
그럼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하면 이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 계약을 없애면 기득권이 소멸하니까 자주 나와요. 541조 539조 규정에 의하여 자 줄고 나간다. 제3자 병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권리가 생긴 후 언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는 갑과 을은 이가 계약이야 계약을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해요. 왜냐? 변경이나 소멸시키면 병이 손해보잖아요. 자, 보험금 달라라고 청구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해서 가면 수익의사표시하기 전에는 계약을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변경, 소멸 못 시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출제했죠.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제3자는 낙약자 같은 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함으로써 낙약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자, 병이 이제 이 을에게 오늘 보험금 달라라고 오늘 청구해서 그러면 오늘부터 이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월 1일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권리가 발생해. 즉 뒤에 나오죠. 수익의사 표시한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 성립 시로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잖아. 오늘 이 청구한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1월 1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내려옵니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여약자와 낙약자 합한 뭐죠? 당사자죠.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변경이나 소멸 같은 말 합의 해제하지를 못한다. 합의 해제는 못해요. 자, 방가로 2번 내려옵니다.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용입니다. 제3자는 오로지 이 손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손 여기 없다. 해제권, 취소권은 없어요. 가장 많이 나와. 동그라미 1.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없다는 것. 자, 그리고 항상 해제권이나 취소권은 갑과 을에게 있어요. 만약에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갑이 해제합니다.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을이 해제해요. 해제권은 항상 채무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거야. 취소는 뭐 제한 능력, 착오, 사익강박 이렇게 하는 거죠. 당사자의 권리야. 자, 바로 나오죠.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권도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권리가 없다. 원상 회복 의무도 없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계속 나왔잖아. 그래서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겁니다. 자, 병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권, 취소권 없어요.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도 없다. 자, 그럼 다음 2번 나오면 또 적, 요거죠. 적 같은 말이에요. 낙약자가 누구죠? 을이죠. 낙약자가 채무자가 을이 제3자에게 급부한 후에 자, 이 사람이 보험금 줬어요. 보험금 지급했다. 또는 돈 집값 1억 지급했어요. 그 후에 계약이 나중에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 해제가 된 경우에도 낙약자는 조심해야 돼. 낙약자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해야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은 갑은 을은 갑에게 청구해야지 제3자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한 후에는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돈 달라고 병이 을에게 하는 거죠. 후에는 낙약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하죠. 돈 1억 달러라고 청구합니다.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오로지 병은 자, 이 을에게 이행 청구하고 이행 안 해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을에게. 자, 4번은 중요 표시해놓고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차후에 하도록 합니다. 양가로 2번 내려오세요. 요약자의 지. 요약자의 그걸 적어. 요약자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갑. 채권자 갑. 요약자 즉 채권자 갑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권리 즉 채권을 갖습니다. 즉 낙약자 을에 대해서 제3자 병에게 돈 1억 주라 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취소권이나 해제권 등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해제는 갑의 권리입니다. 갑. 해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자, 해제권은 을이 채무불이행했다. 갑이 해제합니다. 갑이 채무불이행했다. 을이 해제해요. 자,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유상쌍무 대표가 뭐죠? 매매죠. 매매계약의 경우 요약자 갑은 낙약자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권은 갑의 권리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른쪽 예제 문제 한번 보죠. 32회 작년 재작년 문제네. 자, 1번 더 틀린 거 제3자의 계약 틀린 1번 제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죠?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사 표시한 때죠. 자,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렸네, 그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오늘 하면 오늘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딱 돈 달라 그럼 오늘 발생하는 것이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답 나왔네요. 답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내려오세요. 양가로 3번 낙약자의 지위. 낙약자 이퀄 저거 채무자죠. 채무자. 자, 방가로 1번 계약 당사자입니다. 541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법조문 542조. 채무자는 539조 계약에 기한 539조가 바로 뭐죠?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 계약에 기한 항변은 무효, 취소, 해제 등 무효나 취소나 해제 등 항변으로 계약 이익받을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을은 이 계약,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게 무효가 되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게 실효되잖아. 이게 실효됐으니까 나는 너한테 보험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약에 대해서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낙약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취소권이나 해제권은 당연히 가지고 수익자 병에게 대한 직접 채무를 부담합니다. 왜? 채무자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 계속 나왔잖아요.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보상관계 같은 말 기본관계죠. 보상관계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인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 동시행항변권 등등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 같은 말 뭐죠? 주장할 수 있다. 이 보험계약이 무효되었다, 취소되었다, 해제되었다, 동시행항변권으로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뿐이지 사실은 이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이행하고 을도 그 옆에 있는 잘하는 병에게 이렇게 이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보험료 꼬박꼬박 주면 사고 났을 때
병한테 보험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료 주고 택배 갖다 주고 멀리 하지만 대개 이제 병하고 값은 잘 아는 사람이죠. 자, 그 점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빵가루 2번 최고권. 자, 최고권 이겁니다. 자, 의리 병한테 이제 병한테 뭐 보험사고가 났는데 병이 보험금 달라라고 해야 보험금을 주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독촉하는 거죠. 독촉. 최고합니다. 독촉 갑니다. 540조. 자, 전조의 경우, 전조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자, 줄거 채무자는 낙약자 을이야. 낙약자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그럼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생각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의 확답, 즉 돈 받을래 안 받을래, 택배 받을래 안 받을래, 보험금 받을래 안 받을래, 이익 향수 여부에 확답해 달라고 제3자 병에게 최고 같은 말 독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우리 독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법은 거절로 간주합니다. 채무자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도달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이익 받을 것을 줄 것이에요.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병이 거절한 걸로 보니까 갑한테 주면 되겠죠. 거절한 걸로 본다. 항상 최고를 받은 사람이 답을 안 하면 우리 법은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귀찮으니까 거절로 본다. 간주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바로 밑에 1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틀린 것.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누구죠? 누구한테 보험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을이죠? 낙약자이다. 정확하죠? 2번 낙약자는 채무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답이 나왔네요. 2번이 틀렸어. 있다. 보험 계약이 무효다라고 대항할 수 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3자에 대한 계약 마치고 자, 오른쪽 05로 갑니다. 계약의 해제. 자, 해제 앞에 적어요. 자,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입니다.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은 자, 이거는 일시적 계약이니까 해제를 합니다. 자, 임대차는 해지예요. 자, 해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는 소급입니다.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거죠. 소급적 계약 소멸. 오늘 해지하면 1월 1일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게 해제. 해지는 장래적으로 이거는 장래적으로 계약 소멸, 장래효. 오늘부터 장래적 미래적으로 계약이 소멸, 즉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소멸 같은 말 무효. 해제는 어디서 해제한다고?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은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를 해서 계약을 소급적 소멸시켜. 임대차는 뭐라고? 해지입니다. 지. 임대차는 우리 2달치 임대료 안 내면 해지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해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일단 먼저 해제만 먼저 가죠. 자,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갑이 항상 우리는 계약은 1월 1일 날 이 집에 1억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을이 뭐 4월 1일 날 뭐 잔금 7억이 했는데 잔금 지급을 안 합니다. 잔금 안 치러 걸면 4월 2일이 되면 이행지체가 되죠.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시험 불행하면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최고를 해요. 최고했는데 그래도 또 지체하면 4월 한 10일까지 또 지체했어요.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한 12월 달에 12월 1일 날 갑이 을에게 전화해서 해제한다 그래. 그럼 12월 1일 딱 도달되면 이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1월 1일로 돌아와서 계약을 없었던 거로 소멸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소급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없었던 걸 하는 게 해제입니다. 한자로 보면 없애가지고 풀어 헤쳐가지고 없앤다는 거죠. 배제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걸 하는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의 보죠. 해제의 양을 1번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1월 1일 날 일단 효력이 발생했어요. 발생한 후에 줄거세요. 당사자 일방입니다.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제3자는 해제권이 없다 그랬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는 갑이나 을이 해야 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줄거세요.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그죠? 소급에 동그라미 치세요. 소급 처음부터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걸 해제라 그래요. 즉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없던 걸 하면 깨끗이 지워야 되잖아요. 깨끗이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해제입니다. 근데 깨끗이 지웠는데 이 깨끗합니까? 그죠? 뭔가 흔적이 남아있죠. 깨끗이 지웠지만. 그래서 나중에 흔적을 손해는 배상해 줘야 돼요. 해제에도 나중에 나와요. 저 양거리 2번 계약 해제는 형성권이야.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줄거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형성권이죠. 하므로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형성권 대표적인 해제권, 해지권이 형성권이야. 형성권의 뜻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해제권. 자, 저 밑에 이제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는 조금 이따 가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하죠? 자, 해제권. 이건 좀 적으세요. 자, 가능하면 계약을 해제를 쉽게 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해야 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했으면 지켜야지. 계약은 누가 했어요? 둘이서 말로 했잖아. 청약과 성락을.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죠. 가능하면 해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은 자 일단 권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해제권은 일단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형성권은 이제 요 기간이 10년입니다. 자, 형성권은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은 10년이에요. 무조건 형성권이 나오면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해제권, 해지권 다 10년입니다. 자, 그럼 해제권은 가능한 못하게 하는 딱 두 가지가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권, 법률 규정에 해제를 딱 할 수 있는 걸 법정 해제권이라 그래. 또 그 다음에 계약으로 정한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이라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해제권하고 약정 해제권. 자, 원칙적으로 그냥 해제권 그러면 이 법정 해제권을 의미해요. 법정 해제권은 요거는 이제 사유가 뭐냐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에게 법정 해제권을 줍니다. 예컨대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갑에게 해제권을 줘요. 거꾸로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을에게 해제권이 주어집니다. 계약 당사자야.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갑에게 해제권이 있고, 갑이 채무 불이행했다. 을에게 해제권이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한테 해제권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 해제권 앤더 손해배상 청구권 같이 발생해요. 손배 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이고 이건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그럼 무조건 애울 게 상대방에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그럼 채무불이행이 몇 개냐면 4가지가 있어요. 자, 이행기에 이행 안 한 걸 이행지체. 바로 외웁시다. 이행기를 우리가 만약에 4월 1일 날 정했다. 그럼 4월 1일 날 이행 안 하면 4월 2일 되면 이행지체야.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기에 불가능한 걸 이행불능. 예컨대 집이 불탔다. 이행불능. 그 다음 이행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걸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 예컨대 돈 100만원 빌렸는데 90만원 갚았어요. 그럼 얼마 안 갚았죠? 10만원 갚았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라 그래. 완전 이행이 아니잖아. 요 3가지가 이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야. 그다음 마지막 4번째는 채권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걸 수령을 안 한 걸 얘기해. 수령지체라고 그래. 자, 채무자가 이행 안 한 걸 이행지체, 채권자가 안 한 걸 수령지체. 같은 말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안 받아준 거죠. 지체. 그럼 원칙적으로 이제 채무불이행을 한 번 더 봐준단 말이에요. 최고한단 말이에요. 최고. 왜? 사람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최고. 독촉해. 독촉했는데도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또 이행 안 했을 때 요때 이제 해제권이 발생해. 원칙적으로. 최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행불능은 최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집이 불탔으니까 최고에도 이행이 불가능하잖아. 뻔할 뻔치 하니까 최고 안 해. 이행불능. 우리 법 조문은 2개입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어요. 이행지체는 최고한다. 이행불능은 최고 안 해요. 근데 요거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불완전 이행과 수령지체. 자, 요게 이제 법정 해제권이고,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은 중도금 받을 때까지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일방적.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냐 하면 428페이지 오세요.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세. 바로 이겁니다. 요거 법정 해제권. 자, 줄 거 보죠. 다 적은 거예요. 자, 법정 해제권 발생원은 줄 것에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 개념은 여기다가 당연히 채무불이행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 이걸 귀책사유라고 그래. 잘못 있는 이행지체, 잘못 있는 이행불능, 잘못 있는 불완전이행, 잘못 있는 수령지체가 돼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자, 하나씩 가보죠. 법정해제권 발생원은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 4가지 나오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 같은 말 수령지체 4가지입니다. 이 중에 우리 민법 앞에 2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법조문에는 규정하고 있어요. 자, 먼저 1번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발생. 요 최고죠. 요 최고. 자, 544조 법조문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요게 바로 이행지체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해제권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몇 년 내라 그랬죠? 10년 내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 줄 거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한 때는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내가 미리 이행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 채고에도 이행 안 할 게 뻔하죠. 뻔할 뻔자는 채고하지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씩 나오죠. 큰 제목만 기억하세요. 양가로 1 채무자에게 줄거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어요. 귀책사유. 귀책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의미해. 동그라미 1번. 채무가 당연히 이행기에 있고, 우리 이행기를 4월 1일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금전 채무는 100% 이행지체입니다. 객관적으로 한국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고의 과실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해야 돼요. 오른쪽 양가로 이해갑니다.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 독촉을 해야 돼요. 최고할 것.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내려오세요. 상당한 기간 지정인데, 자, 반드시 며칠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냥 뭐 돈 갚아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바로 까만 색깔 줄 거 보죠.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돈 갚아라 하면 돼요. 그러면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럼 상당한 기간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해요. 자, 3번 중에 표시하세요. 자,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거. 즉시. 1번 아까 조금 전에 했죠? 동그라미 1.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경우 또는 명백한 경우. 자, 동그라미 기억 자주 나옵니다.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N은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는 안 갚겠다 그러면 바로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번 정기행위입니다. 정기행위. 자, 정기행위는 우리 정기에 딱 정한 날짜에 정기 일정한 날짜에 이행 안 하면 계약 목적 달성 못 하는 거죠. 예컨대 뭐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같은 거죠. 자, 정기행위. 자, 545조 보세요. 자, 법조문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 줄거보죠. 일정한 시일, 결혼식 날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없을 경우에 여기까지를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죠. 예컨대 결혼식 날 입을 웨딩드레스라든지 뭐 화환 같은 거 이런 거죠. 애들 돌잔치 날 짜장면 100그릇 시켰는데 그 다음날 가져와봤자 꽝이죠. 그런 걸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정기행위는 즉시 해지합니다. 당사자 일반 그 시기에 정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죠. 미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사 표시한 경우. 두 번째,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조심. 동그라미 니은. 정기행위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즉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이행 안 하면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해제한다. 즉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해제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됩니다. 해제한다 라고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해제 안 돼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4번 해제권 발생 땡땡 저 제척기간 몇 년? 10년 내입니다. 10년 내 의사표시 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해제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본래 거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유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행지체고, 자, 이번에 이행불능 갑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입니다. 이행불능은 최고 안 한다 그랬죠.
거기 제 546조 법조문 보세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똑같아요. 고의 과실로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권이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규칙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양가로 2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2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같은 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이때는 채권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채권은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맨 밑에 양가로 5번 보세요. 자, 일부 불능. 양가로 5번.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는, 예컨대 집을 샀는데 방이 4칸인데 한 칸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럼 전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일부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줄거세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제는 계약 목적이 불가능하다면 전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불가능.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장. 3번에 기타 원인은 양가로 1번을 갖다가 3번으로 바꿔. 3번 불완전이행과 해제권. 맨 밑에 3번 불완전이행과 해제. 이것도 최고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완전이행, 즉 추환이 가능한 경우. 근데 100만원 빌려줬는데 90만원 갚았어요. 그러면 이행지체죠. 일부 이행지체죠. 이행 최고하고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이 불능됐어. 일부 불능되면 채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2번 조심하세요.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원칙은 해제를 못합니다. 부수적 채무불이행.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는 불이행해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맨 뒤에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는 불이행해도 해제 못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선풍기를 샀어요.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 샀는데 거기 이제 사용 설명서 안 준다. 그럼 부수적 채무죠. 그런 거 안 줬다고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해제할 수가 없어요. 주된 채무 불이행만 해제합니다. 자, 밑에 이제 그 핵심 다지기 있죠, 그죠? 그 중에 표시하세요. 채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채고 안 하는 경우는 이걸 적어 적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적시 해제. 1번, 2번, 3번은 조금 전에 했고, 4번도 완전이행, 즉 추하는 추후에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5번 조금 이따 할 거고, 약정 해제권 행사. 6번은 지우세요. 사정비용은 지우고, 7번 당사자 사이에 채고 안 한다고 배제 특약하면 채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엔 해제권 행사는 땡땡 적으세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전화해서 그냥 해제한다 그러면 돼요. 자, 읽어보죠. 543조 제1항 계약 적어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 줄이면 법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때는 해지 또는 해제는 줄였죠.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합니다. 형성권이니까 그냥 전화해서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돼요. 제2항 전항의 의사 표시, 즉 해지 의사 표시는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철회하지를 못한다. 다음
다음 페이지 넘겨갑니다. 큰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중요 표시하세요.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자주 나와요. 자, 만약에 해제권자가 3명이라고 하죠. 자, 갑, 을, 병. 상대방이 A, B, C 3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제는 불가분은 전원이 전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이게 불가분이에요. 자, 그럼 갑이 A한테 해제한다. 아직 해제가 안 됐죠. 또 을이 해제한다. 아직 해제 안 됐죠. 얘가 이제 해제한다. 그래서 전원이 전원에게 다 도달해야 해제가 돼요. 그래서 한 명이나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양거리 1번 해제권 행사 동그라미 쳐. 행사의 불가분성입니다. 547조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동그라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 나왔죠.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한 명이 더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이것도 임의 규정이야.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잖아. 이 불가분성도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으로 대표자 갑 혼자 해제한다 그러면 혼자 해줘도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양거로 2번 대로입니다. 소멸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 자, 그러면 행사는 전원이 해야 되니까 만약에 갑이 해제권이 소멸한다. 한 명이 소멸되면 전원이 할 수 없잖아. 한 명이 소멸되면 전원이 다 소멸됩니다. 자, 여기 547조 제2항 전항의 경우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 한 사람에 대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소멸합니다.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오른쪽 6번 해제의 효과 중요 표시하세요. 이 해제의 효과는 매년 한 문제 꼭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해제의 효과. 자, 그 중요 표시를 좀 해놓고 중요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